안녕하세요. 이 비형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코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어떤 연예인이 이제 나와서 코세척을 하는 게 또 인기가 돼서 코세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었고, 과거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비염 치료를 받다 보면 코세척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코세척을 줄여라, 그리고 점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코세척이 비염에 효과가 있냐,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따져봤을 때 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로 코세척하는 게 비염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저의 어떤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어떤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그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금 간략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세척이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논문에 따르면 그 근거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코세척을 할 때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코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소에 쓰는 이제 생리식염수는 0.9% 정도의 농도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험을 하게 됩니다. 0.9%짜리, 그 다음에 3%짜리, 6%짜리, 이렇게 농도를 조금 높여가면서 코세척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점점 나타났는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나열한 것인데요. 이 결과를 이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코세척을 했는데 이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 첫 번째는 콧물, 통증, 코막힘 느낌이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세척을 하고 나면 코가 시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연구 결과에서는 통증이나 코막힘 느낌이 더 불편해졌다고 나오죠. 자, 두 번째, 비부비동 공간이 감소했다. 이것은 부종이 증가했다. 즉, 이 코는 이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하비각계, 중비각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비각계가 특히 부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공간, 이 호흡의 통로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가 막혀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하비각계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코세척을 하고 났더니 오히려 공간이 감소했다. 이 얘기는 뭐냐? 코세척을 해서 이 붓기가 가라앉아서 그 공간이 넓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붓기가 심해지면서 공간이 좁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막힘이나 답답함이 당연히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세척 식염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 번째는 점액의 농도가 증가했다. 분비되는 점액의 농도가 점점 진하게 농도가 증가했다.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소자임의 농도가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리소자임이 이게 무엇이냐? 리소자임은 이것입니다. 코의 점액이 세균을 파괴하도록 반응을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효소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무엇인가 침입을 했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효소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소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염수의 농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분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연구 과정에 대한 결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생리식염수로 코세척을 했을 때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코세척을 하라고 할까? 비염에 효과도 없는데 오히려 비염을 악화시키는데 왜 코세척을 하라고 할까? 일단 이렇습니다. 당장 불편하니까 코세척을 하게 되면 이제 코에 대해 분비물이 좀 배출도 되고, 일시적으로 처음에 시원한 느낌 좀 들고, 예를 들면 코가 또 건조하신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세척을 하고 나면 코가 좀 촉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세척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코의 상태가 나빠진다는 걸 앞에 연구 결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코 세척을 너무 오랫동안 자주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코 세척을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너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코 세척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코 세척을 안 하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게 코 세척을 하면서 코가 좋아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코 세척을 안 하면은 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코가 건조한데 코 세척을 해서 순간적으로 좀 촉촉해졌어요. 이게 코가 건조한 게 치료가 된 걸까요? 자, 반대로 눈이 건조해요. 예를 들어서 눈이 건조했는데 인공 눈물을 넣어서 이 건조함을 조금 완화시켰어요. 이게 치료를 한 겁니까? 자,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몸의 어떤 반응, 내 몸의 반응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도록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자생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가 내 스스로 촉촉하게 습도가 유지되도록, 건조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게 치료가 된 거고, 눈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내 눈이 스스로 그렇게 돼야지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 세척을 하는 이 생리식염수를 넣는다는 그 행위 자체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면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은 안 쓰면 퇴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제가 한쪽을 이렇게 가리고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고 치면 나중에 이렇게 눈을 떼었을 때 이쪽 가렸던 눈의 시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안 쓰다 보니까 퇴화하는 거예요. 코의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의 점막의 역할은 뭐냐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는 역할, 그리고 콧물 같은 걸 나왔을 때 내보내는 역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이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때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코의 점막이 제대로 안 될 때 코 세척을 계속 하다 보면 이물질이 코 세척을 통해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코가 일시적으로 시원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코점막은 이렇게 됩니다. 계속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 세척을 안 하면 스스로 외부 자극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의 점막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코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코 세척을 하는 거는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 세척도 이런 것이고요. 제가 오늘 코 세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 코 세척은 정말 불편해서 코가 막혀서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정말 많으면 2번 정도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당연히 치료를 해서 회복을 시켜주면서 점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코 세척은. 그러니까 코 세척 자체는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정 코가 불편하다면, 그러니까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만 하셔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코 세척을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